남성 스타일 분야에서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옷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실제로 당신을 더 나빠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남성들이 비싼 옷을 입었을 때 어색해 보이는 이유는 취향과도 노력과도 아무 관련이 없고 아무도 그들에게 경고해주지 않은 한 가지와 전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옷이 그들의 생물학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5가지 이유, 5가지 해결책, 그중 어느 것도 당신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것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명품 패션 업계가 광고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싼 의류, 모든 고급 블레이저, 모든 고급 울 팬츠, 모든 구조적인 셔츠는 대략 25살인 핏 모델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넓은 어깨에서 좁은 허리로 이어지는 라인,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특정한 드롭, 곧고 눌리지 않은 자세, 60세가 넘은 남성이 그와 같은 옷을 자신의 몸에 입으면 다른 어깨 각도, 다른 몸통 형태, 가슴과 복부 사이에 다른 관계를 가진 몸에 입으면 의류의 설계가 그와 맞서 싸웁니다. 적극적으로. 한 해부학적 구조를 위해 설계된 구조가 다른 해부학적 구조 위에 잘못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류가 비쌀수록 그 25살을 위해 더 정밀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서는 더 극적으로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재단사들은 생물학적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부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쇼핑과 옷 입기 결정이 달라집니다. 샵 1. 어깨 패드가 선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자연스럽게 압축되면 어깨가 변합니다. 어깨가 살짝 앞으로 말립니다. 어깨 기울기의 각도도 변합니다. 미묘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적인 의류가 상체 위에 놓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싼 블레이저, 특히 영국식과 미국식 테일러링은 상당한 내부 어깨 패드를 넣어 만들어집니다. 그 패드는 곧고 똑바른 어깨 위에 평평하게 얹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어깨가 살짝 앞으로 말려 있을 때 패드는 더 이상 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단사들이 말하는 선반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어깨 위에 수평으로 얹힌 천의 턱, 그리고 패드가 몸과의 접촉을 잃어 그 아래에 생기는 빈 공간입니다. 그 결과는 입고 있는 남자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보입니다. 재킷은 그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네킹 위에 올려놓은 옷처럼 말입니다. 패드는 그 아래의 몸과 더 이상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해결책은 이탈리아 재단사들이 스팔라 카미치아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패드가 전혀 없는 셔츠식 어깨입니다. 어깨의 솔기는 부드럽고 비구조적이며 살짝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이 가진 어떤 어깨 형태에도 맞춰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물학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고 품격 있으며 그리고 정확히 당신의 몸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진정으로 비싸 보이는 어깨선입니다. 시츠는 샵 2. 당신의 바지 밑단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고급 울, 비싼 바지에 쓰이는 종류, 슈퍼 120수와 150수 무게의 울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흐릅니다. 움직입니다. 저렴한 원단이 흉내낼 수 없는 품질로 드레이프됩니다. 이것들이 그것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특성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풀 브레이크, 천이 신발 위에서 뭉치고 고이는 것가 비싼 바지에서 특히 나빠 보이게 만드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유연한 원단은 단정하게 뭉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녹아내립니다. 발목에 고급 울이 고인 웅덩이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부드럽고 무너지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엉망인 형태가 시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다리 라인을 압축하며 전체 실루엣이 천천히 바람 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60세가 넘은 대부분의 남성은 아직도 40대에 입던 풀 브레이크를 입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입어왔고 아무도 그만하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지 길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노 브레이크 또는 살짝 브레이크가 있는 밑단입니다. 바지가 고이지 않고 신발 윗부분에 살짝 닿기만 하도록 맞춤 수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발의 전체 구조를 드러냅니다.
허리에서 바닥까지 깨끗하고 끊기지 않는 수직선을 만들어냅니다. 다리가 더 길어 보입니다. 실루엣은 더 날씬해 보입니다. 비싼 원단은 마침내 그것이 설계된 일을 하게 됩니다. 쌓이는 대신 깨끗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재단사를 한번 방문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바지를 고임을 없애는 데 필요한 만큼 줄이십시오. 차이는 즉각적이고 상당합니다. 샵 3. 원단이 너무 반짝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다시는 원단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초고급 울, 슈퍼 180수 이상은 은은한 광택이 있습니다. 빛을 붙잡고 반사하는 매끄럽고 살짝 윤기 있는 표면입니다. 쇼룸에서 매장 조명 아래에서는 이것이 아주 뛰어나 보입니다. 풍부하고 깊이 있고 부정할 수 없이 비싸 보입니다. 성숙한 남성에게 실제 조명 아래에서는 그것이 특정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고광택 원단은 빛을 바깥으로 반사합니다. 그리고 반짝이고 반사되는 원단이 성숙한 피부의 자연스러운 질감, 빛을 튕겨내기보다 흡수하는 피부, 옆에 놓이면 그 대비는 거칠어집니다. 원단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 피부는 세월을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옷이 시각적 경쟁에서 이기고 남자는 그 경쟁에서 집니다. 해결책은 직관에 반하지만 한 번 들으면 완전히 논리적입니다. 광택이 낮은 원단을 선택하십시오. 무광 플란넬, 두툼한 브러시드 리넨, 부드럽고 살짝 보풀이 있는 표면의 캐시미어. 이런 원단들은 빛을 반사하는 대신 흡수합니다. 즉 피부와의 거친 대비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굴과 경쟁하는 대신 조화를 이룹니다. 쇼룸에서 막 나온 듯한 새 것이 아니라 몸에 익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몸에 익은 럭셔리, 어딘가를 지나온 듯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고른 듯한 원단은 그 대안보다 무한히 더 세련됩니다. 더 비싼 원단이 그것을 입는 몸에게 항상 더 좋은 원단인 것은 아닙니다. 샵 4. 벨트가 당신을 반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싼 바지에는 벨트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벨트 고리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트가 실제로 60세가 넘고 복부에 어떤 변화든 생긴 남성의 실루엣에 무엇을 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허리에서 조여진 벨트는 몸통의 가장 넓은 지점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몸을 시각적으로 두 부분, 상체와 하체로 나눕니다. 정확히 대부분의 남성이 그 분할로부터 가장 얻을 것이 없는 지점에서 말입니다. 벨트 위의 원단은 그 위로 살짝 뭉칩니다. 그 아래 부분, 복부 그 자체은 최소화되는 대신 틀이 잡히고 강조됩니다. 기능적인 고정 장치로 의도된 벨트가 남자가 차라리 무시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부분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됩니다. 대안은 사이드 어저스터, 벨트 없이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허리밴드 양옆에 작은 탭, 이거나 서스펜더입니다. 특히 서스펜더는 성숙한 남성의 옷차림에서 가장 덜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서스펜더는 바지를 허리에서 조이는 대신 어깨에서 매달아주기 때문에 원단은 몸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지는 허리에서 밑단까지 깨끗하고 끊기지 않는 수직선으로 떨어집니다. 복부는 강조되지 않고 그저 지나쳐질 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효과는 특히 그 위에 잘 재단된 재킷을 걸쳤을 때 같은 바지를 벨트와 함께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길고 비싸 보이는 실루엣입니다. 샵 5. 당신의 대비가 너무 강합니다. 고대비 스타일링, 밝은 흰 셔츠에 짙은 네이비나 검은 블레이저를 맞추는 것은 성숙한 남성들이 날카롭게 보이고 싶을 때 가장 흔히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 논리는 타당합니다. 대비는 윤곽을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차려입은 느낌을 줍니다. 문제는 고대비가 성숙한 피부의 맥락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강한 대비는 시각적으로 공격적입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눈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밝음과 어두움 사이의 단단한 선들입니다. 젊은 피부에서는 그 자체의 생기와 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격성이 흡수됩니다. 성숙한 피부에서는 빛을 다르게 반사하기 때문에 고대비가 거친 인상을 만들어 남자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것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표현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유럽 엘리트들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실천해온 것입니다. 낮은 대비의 톤온톤 스타일링입니다. 네이비 블레이저에 미드 블루 셔츠, 올리브 재킷 위에 스톤 컬러 스웨터, 카멜 코트 아래 크림색 바지, 같은 계열에 속한 색들을 밝은 색에서 살짝 더 어두운 색으로 겹쳐 입고 그 사이에 날카로운 대비의 경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실루엣은 서로 경쟁하는 두 반쪽이 아니라 하나의 응집력 있고 의도적인 전체로 읽힙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고대비 대안보다 더 비싸 보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에 충분히 자신이 있어 옷이 대신 드라마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남자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룬 모든 것 중 기억할 가치가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싼 옷은 원재료입니다. 그뿐입니다. 그것들은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몸에 맞게 기하학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어깨 각도, 바지 브레이크, 원단, 광택, 대비 수준, 당신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60대, 70대, 80대에 놀라워 보이는 남자는 가장 비싼 옷장을 가진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생물학을 올바르게 입힐 만큼 충분히 잘 이해하는 남자입니다. 그 지식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는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